조선 중기, 조정은 붕당의 싸움에 지쳐 있었고 백성들은 관리의 횡포에 지쳐 있었으며 국가는 태평성대를 가장한 무기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서 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나라를 살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구원자 류성룡입니다. 1506년 중종 반정이 일어난 해 조정은 연산군의 폭정에서 벗어났지만 정치적 숙청과 권력의 욕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1일 경상북도 의성의 한 퇴계학파 집안에서 류성룡은 태어납니다. 그의 본관은 풍산, 자는 이정, 호는 서해, 후일 임진왜란을 겪으며 서해 선생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류성룡의 집안은 명문 사대부였지만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화려한 가문보다 조용한 학문과 수양에 몰두했습니다. 10살 무렵 그는 안동으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조선 유학의 대가 퇴계 이황을 만나게 됩니다. 퇴계는 그를 유달리 아꼈고 류성룡 역시 퇴계를 사숙하며 학문은 덕을 닦기 위한 도구라는 정신을 품게 됩니다. 그 정신은 훗날 그가 전쟁과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류성룡은 1564년 문과에 급제합니다. 이때 나이 39, 상당히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섰지만 그의 속도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홍문관, 사헌부, 이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그의 신중하고 원칙적인 성격은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성리학자로서의 철저함을 행정에 적용했고 관직에서도 학문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빛나기 시작한 건 국가가 무너질 위기 앞에서였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임진왜란, 조선은 전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기와 병력은 턱없이 부족했고 장수들은 오히려 훈련도감 폐지로 현장 감각을 잃어가던 시기. 왕은 피란을 결정했고 백성들은 나라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선조는 류성룡에게 국방과 군정 전반을 맡깁니다. 이때 류성룡의 직함은 도채찰사, 사실상 국방 총사령관이었습니다. 류성룡은 가장 먼저 전쟁에 대비하지 못한 근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왜군이 빠르게 진격한 이유는 군사체계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훈련도감의 부재, 무능한 수령, 백성의 피폐함, 그는 곧바로 장수들을 새로 임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순신입니다. 류성룡은 전라도 수군절도사 이순신의 군사 지식과 문무겸전의 능력을 간파하고 전라좌수사에 임명합니다. 이 결정 하나가 훗날 한산도 대첩을 가능케 한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단지 인재만 등용한다고 나라가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류성룡은 군량 확보, 병력 정비, 백성의 이주, 피란 중인 선조를 호위하는 일까지 전방위적인 실무를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하루 3시간 잠을 자며 스스로 군사 상황을 지도 위에 표시하고 밤이 되면 보고서를 정리해 다음날 대비했습니다. 그의 일기인 서해집엔 그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목숨을 잃을 각오로 눈을 떴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했다. 임진왜란 중 가장 결정적인 전투는 1592년 7월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왜군을 크게 격파한 한산도 대첩입니다. 이 승리로 인해 왜군은 보급선을 잃었고 조선은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늘 류성룡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순신의 공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항상 그를 방패막이 삼아 정치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정치와 군사, 학문과 행정, 그 어떤 자리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전쟁이 길어지자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오히려 내부의 정치 싸움으로 치닫습니다. 결국 류성룡은 정적들의 탄핵으로 파직되고 고향 안동으로 낙향하게 됩니다. 그는 벼슬길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전쟁의 참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록은 단순한 전쟁 회고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 조정의 무능함, 심지어 왕의 잘못까지도 숨기지 않고 써내려갑니다.
이 책은 훗날 일본 메이지 정부가 우리가 왜 조선에서 실패했는가를 배우기 위해 번역해 활용할 정도로 전략과 반성, 교훈이 녹아있는 역사서입니다. 1607년 5월 류성룡은 고향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자 당시의 학자들과 백성들은 나라가 큰 기둥 하나를 잃었다고 탄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이름은 잘 기억하지만 그를 발탁하고 지지하고 끝까지 보호하며 전쟁을 뒷받침한 류성룡의 이름은 조금 잊혀진 듯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도자는 빛나는 무대 위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무대 뒤에서 모두를 지탱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이순신도 없었고 오늘의 조선도 없었을 것입니다.